자, 71쪽 높임법 하겠습니다. 높임법이 기본적인 걸 이제 가르쳐주는 기본 이론반이잖아요. 근데 좀 기본을 먼저 잘 하시고 나중에 심화할 때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갈수록 높임법에 대해 잘 학생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반말하는 세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높임법 개념이 없죠.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랑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친척 간의 왕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친족과의 관련 언어에 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합반에서는 기본적인 거 위주로 공부하라. 그렇죠? 봅시다. 71쪽. 높임법이 1번 주체 높임법이 있고요. 한 장 넘기면 2번 객체 높임법, 3번 상대 높임법이 있어요. 높임법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게 뭔 말이냐면요.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야, 주어. 주어를 높이는 걸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고, 객체가 누구냐면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객체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는 누구냐? 듣는 사람, 청자. 듣는 사람, 청자를 상대라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철수가 영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주체라기 때문에 얘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객체는 목적어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 얘가 객체가 될 것이고 요것도 객체가 되겠죠. 다만 높임법인데 돈한테는 높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의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겠죠. 소수라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주체 높임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주어를 높은 사람으로 바꾼 대신에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어느 절에 맞지 않고요. 이렇게 해줘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는데 봐봐. 주체 높임일 때, 즉 주어가 높은 사람일 때 반드시 주어에 해당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소설에 어쨌든 무조건 시가 들어가야 돼. 이때 이 시를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어말음이 배웠죠.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그래요. 그럼 이제 바꿔 말합니다. 소설어에 어떤 행위에 시가 나왔어. 높임의 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주체 높임법만 되는 겁니다. 다시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음이 시가 쓰였다. 높임을 나타내는 시가 쓰였다. 그러면 이 시는 무조건 주체 높임법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체 높임을 하려면 주어가 높은 사람 할 때는 소설은 반드시 어찌 된다? 시를 써줘야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그 다음 객체 높임. 자, 객체는 이제 여기서는 여기가 객체죠. 그죠? 돈은 객체라고 안 쓸게요. 사물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객체가 높은 사람이야. 영의를 아버지라고 바꿔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철수가. 자, 이러면 철수가 아버지에게 돈을 드리다를 쓰죠.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가 높은 사람일 때에는 소수어가 드리다 같은
특수용어, 이거 특수용어라 그래요. 특수어휘, 특수용어. 특수어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구나. 특수어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 상대높임법. 상대높임, 듣는 상대방이 높은 사람일 때, 듣는 상대방이 아버지로 해볼게요. 아버지를 불렀어. 내 앞에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는 그대로 씁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 정도? 뭐 이렇게 하면 틀리진 않죠. 이게 높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무슨 높임에 해당하는지. 봐봐. 여기가 아버지가 돈을 주셨다는 상대 높임이 있어 없어? 없어. 철수가 아버지가 돈을 드렸다. 상대 높임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상대 높임이 있어. 여기는 주체 높임이 있죠? 객체 높임이 있어 없어? 없어. 객체 높임이 있지? 객체 높임이 있어 없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나? 다음 중 주체 높임이 쓰이는 문장을 찾아라. 다음 중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쓰이는 문장을 찾아라. 다음 중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모두 쓰이는 문장을 찾아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해된가? 이런 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또는 그게 똑같은 문제예요. 위에 있는 문장에 대해 설명 옳은 거죠. 주체 높임법만 쓰였다. 객체 높임만 사용되었다. 상대 높임만 사용되었다. 등등등. 그 말 뜻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뭘 하더라도 해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알겠지만 조금만 추가하자면 쌤 아버지 가를 아버지 깨서라 해야 되지 않나요? 깨서라게 해도 허용. 깨서라게 해도 허용. 허용이란 말은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곳에 담배를 피워도 허용됩니다. 그 말은 담배를 피우라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워도 허용이라는 것은 담배를 안 피워도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 이 가가 더 먼저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깨서라 허용. 단 깨서라 어쩔 때만 쓰는 거야. 주체 높임일 때만 되는 거예요. 동생 깨서라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된가? 그럼 정리하면 이 가는 높임 낮음을 다 쓰는 반면에 깨서는 높일 때만 허용되는군요. 뭔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깨라 해야 된가? 그래도 되고 심지어 아버지 한테라 해도 돼요. 아버지 깨가 허용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깨서나 깨로만 바꾸라 하는 건 아니에요.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알겠죠? 하도 원어의식을 모르니까 다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고치세요. 알겠죠? 이 정도. 근데 우리 문장에 압존법이라는 게 있다. 압존법 얘는 뭐냐?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경우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것,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청자가 상대방이야. 할아버지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주체야. 얘는 뭐야? 상대 청자죠.
근데 주체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버지니까 그럼 반드시 뭘 들어가겠어? C를 넣은 C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압존법이라고 이야기를. 청자가 주체보다 높아버리니까요.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압존법은 딱 어떤 경우에서만 허용되거든요. 어쩔 때만 허용되냐면 가족관계, 사제관계에서만 허용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가족이죠.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허용된다 그 말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라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줄여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게 돼야 안 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허용인 거죠. 압존법은 허용된다는 것이 압존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족관계, 사제관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군대, 직장, 알겠나? 이런 데서는 압존법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직장에서 압존법 허용하는 거 무조건 틀린 걸로 나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직장에서, 군대에서. 사용 안 했다가는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봅시다. 이게 여기서 선생님 주었습니다. 나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말 안 쓰는데요. 아버지 줬어가 이용해 돈을 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써요? 라고 주장할 수 있죠. 돈을 주었어요. 이렇게 많이 쓰지 않나? 그래서 이 상대 높임이 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주었습니다. 또는 형이라면 돈을 주었어. 또 동생이라면 돈을 주었네. 그렇죠? 딱 밑에 천민이라면 돈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등급에 따라 완전히 높이냐 조금만 높이냐 조금 낮추냐 아예 낮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다로 따지면 요거를 하십시오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하다로 고치면 하오체고요. 이거를 하계체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헤라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높임이냐면 요 두 개가 높임, 요 두 개가 낮춤. 다시 요 두 개가 높임, 요 두 개가 낮춤이에요. 근데 일상 가정에서 아버지 주었습니다. 주었어, 주었네, 주었다는 말 써 안 써? 가정에서 냈다 안 쓰거든. 이거는 어쩔 때만 쓰느냐? 이건 어쩔 때 쓰냐면 일명 격식체라 해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합니다. 주로. 근데 집에 사용해도 돼요. 집에 사용해도 돼요. 왜? 집에서 사용할 때는 깍듯하게 높일 때, 깍듯하게 높일 때는 써도 돼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죠. 격식을 갖춰간 자리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할 때는 비격식체를 쓰는데요. 일상생활 할 때, 특히 친밀감이 있을 때, 친할 때, 친밀한 상황일 때는 오히려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줬어요. 뭐야? 줬어. 줄여서 줬어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럴 때 이거를 해요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요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공적인 자리에서 친할 때는 주로 여기 쓰고 격식을 갖춰야 되는 공식 자리일 때는 이걸 쓰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왔다가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요거는 높일 때 낮출 때.
알겠죠? 높임과 낮춤은 지켜야 되겠죠. 그럼 우리말에서 높임법이 가장 발달한 건 상대 높임법이 제일 더 복잡하고 발달했네. 그죠? 근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걸 쓰죠. 요거는 공익적인 행사 아나운서 멘트 할 때나 주로 이렇게 쓰고, 그죠? 대부분 이렇게 쓰죠. 나중에 그 표 다 외워야 되거든. 밑에 보면 72쪽 맨 밑에 보면 무슨 차냐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외울 때 힘든 게 있다라고 하면 봐봐. 나중에 이게 헤라치인지 해체인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헤라치하고 해체를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차이는 뭐냐면 해체는 요자를 붙일 수가 있는 말들. 헤라치는 요자를 붙일 수가 없는 말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헤라치하고 해체 차이는 요자를 붙일 수 있냐 없냐 차이. 똑같은 반말인데. 그렇죠? 그 정도는 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71쪽 3번 높임법, 주체 높임.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논법으로 조사께서나 선어 발음이 시나 어휘를 통해 나타난다. 직접 높임법. 아하. 이 주체 높임이 직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둘 다 항상 C를 써줘야 돼요. 둘 다 C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직접 높임이라는 것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체와 관련된 걸 높인 겁니다. 주체와 관련된 걸 높여. 그러면 주체와 관련된 것은 뭐냐? 구조가 뭐냐면 주체의 소유물, 주체의 신체 부위, 주체의 성격, 주체의 직책 이런 것을 높일 때도 C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할아버지가 지금 방에 있다가 아니고 뭐야?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있으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동차가 있으시다 이렇게 소유물. 할아버지는 방에 안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자동차가 없으시다. 흰머리가 없으시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지금 편찮으시다 라고 하는 거고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프시다. 다리가 아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보세요. 적어도 시험에 잘 나오는 요것 정도는 꼭 좀 해달라. 나머지 하면 좋지만. 그럼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신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계신 거고 할아버지 말씀이 있으신 거고 어쨌든 간에 C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럼 71쪽에 주체 높임 봅시다. 직접 높임. 행동의 주체를 직접 높여 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시며 말씀하셨다. 간접 높임. 주체의 신체, 소유물, 성격, 직책 등을 높이는 건데요. 선생님께 책이 많으시다. 약속이 있습니까? 하면 틀립니다. 있으십니까? 라고 C를 써줘야 돼요. 뒤에 더 알아두기 보시면요. 계시다 사용 일정 보시면 직접 높임에만 쓸 수 있어요. 계시다란 말은. 계시다는 직접 간접으로 못 쓴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오늘에 계신다 이렇게. 2번 간접 높이면 계시다를 쓸 수 없다. 있으시다를 써야 한다. 다음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틀렸고 있으시겠습니다. 맞다. 가위 펼친 것은 틀렸다 뜻이고 동그라미 펼친 것은 맞다 뜻이에요. 선생님 시간 좀 계신지요? 틀린 말이고 시간 좀 있으신지요? 이렇게. 더 알아두기 앞전법.
듣는 이가 즉 청자가 주체보다 높은 인물일 때는 주체에 대해 높이 사용하지 않는 것. 다만 압정법은 가족관계, 사제관계에서 활용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방금 왔습니다. 이게 시자가 빠졌죠. 이게 압정법. 할아버지, 아버지 방금 오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야. 중요한 거, 직장 내에서 압정법이 쓰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김 과장입니다. 박 부장님 그렇게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박 부장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객체 높이법.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 거. 목적어 부사가 객체거든요. 객체에서 들이다, 모시다, 뵙다, 줍다 이런 단어들은 특수 어휘를 사용한다. 난 어머니께 책을 드렸다, 주었다가 아니고 할머니를 데려다 든 게 아니고 모시다 드리다. 할아버지를 만나다가 아니고 배웠다. 3번 상대 높이법. 대화의 상대에 따라 정해진 높이법이야. 격식체 보세요. 하십시오체를 줄여서 합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하오체, 하계체, 라체. 비격체, 친근감 반역. 일상생활을 주로 쓴다. 친근감 반역. 요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밑에 표 중요한데 지금은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뭐 이 정도만 한 다음에 이제 표 외우고 해야 돼요. 73쪽. 말씀은 높임과 낮춤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별표. 말씀은 높일 때도 되고 낮출 때도 쓴다. 이번 보세요. 아버지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버지 제 말씀도 들어보고 싶지 할 때 자기 말을 낮출 때도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고 싶다면 틀린 말입니다. 제라고 낮췄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밑에 심화도 하겠습니다. 봅시다. GL 높임법. 연속적인 행동을 표시할 때는 마지막 소시를 마칠 때 여기서 연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혼이 겹쳐야 됩니다. 띄어 있으면 안 되고. 자, 예를 들면 할머니께 직접 들르셔서 하나의 어절이죠. 들으시고 또 어절이죠. 판단하시고 어절이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맨 뒤에다만 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2번 어미 시의 위치를 정확히 해서 이런 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요. 두 개만 하고 맞출게요. 철수야 선생님께서 오시래 해봅시다. 자, 이랬습니다. 오래란 말은 오라고 해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는 것은 누구냐면 철수죠. 하는 건 누구야? 선생님이거든. 그럼 누구한테 시를 써야 돼요? 선생님한테 시를 써야 돼요. 선생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어에 줄여서 하시가 되는 거죠. 요걸 줄여서 오라시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쌤, 철수가 잠시 오라십니다. 자, 오랍니다. 이건 뭐야? 오라고 합니다. 그게 되겠죠? 그럼 오는 건 누구야? 선생님이죠. 하는 건 누구야? 철수죠? 그럼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높여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지. 이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시자 쓰임을 제대로 알고 넣어주라라는 겁니다. 시자 쓰임을 제대로 알고 넣어라. 이런 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학생들 많이 높이는 거 잘 못 쓰니까. (3번) 불필요하게 시를 사용했습니다. 이 불필요한 시는 뭐냐면 사람이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소유물을 써야 되지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 자체에 대한 시를 쓰지 않습니다. 가령 손님 이 사과는 한 상자에 5만 원이세요. 돈한테 시를 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 카드 정리가 안 되십니다. 카드한테도 시를 쓸 수는 없죠. 밑에 잘 아시는 맞거든. 누가 알고 있냐면 내가 알고 있어요. 나를 쳐라고 나 쳤거든. 그럼 나한테 시를 쓰면 안 되죠. 저도 잘 아는 일이야죠. 밑에 여쭈시다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여쭈다가 내가 윗사람한테 물어볼 때 여쭙다지. 근데 나한테 시를 쓰면 안 되죠. 그 다음 품절이 있습니다. 품절한테 시를 쓸 수 없죠. 밑에 사이즈 포장한테도 시를 쓰지 않습니다. 품절, 사이즈, 포장, 돈 자체한테는 시를 쓰지 않는다. 알겠죠? 4번 윗사람에게는 수고, 식사, 당부, 야단 쓰지 않는다. 그 다음 수명과 관련된 말 쓰지 않는다. 수명과 관련된 말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한테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수명과 관련된 말 쓰지 않습니다. 관련 먼저 태어나서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수고란 말 쓰지 않아 고생이라는 뜻이니까 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식사라는 단어는 동년배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립국어원 입장은 식사라는 단어는 높임의 격이 낮다 그랬습니다. 높임 정도가 낮다고 살짝만 높인 거다고 아예 높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당부도 부탁으로 바꾸고 야단도 쓰면 안 됩니다. 옆에 야단 맞다를 고친 표현 보세요. 걱정을 들었다, 꾸중 들었다, 꾸준함 들었다. 꾸중 들었다, 꾸준함 들었다는 건 이해되는데 걱정을 들었단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외워두세요. 걱정을 들었단 말이 맞는 말이구나. 어법을 따지면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걱정을 들었다가 맞다. 꾸중 들었다, 꾸준함 들었다. 야단 맞다가 틀렸다 그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오래오래 사시라 만숭화하라 이 말은 나이 든 사람한테 수명과 관련된 말 쓰지 않습니다. 5번 나라 민족 결의한테 결의를 오늘 저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낮추지 않는다고. 저희 나라 저희 민족 저희 결의란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6번 깍듯하게 대할 대상은 헤어져. 자, 깍듯하게 대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면 깍듯하게 대한다는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나? 밑에 예문으로 선생님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을 깍듯하게 대할 때가 있고 안 대할 때가 있죠. 이 선생님이 그냥 학원 선생님이고 학교 선생님이야. 뭐 깍듯하게 대해야 된가? 그런가? 뭐 그런다면 하십시오를 쓰는 거고 친하다. 그러면 그냥 헤어처를 써도 돼요. 알겠죠? 근데 깍듯하게 대할 사람한테는 어쩐다? 하십시오를 쓴다. 알겠죠? 그 다음 7번 안 씨는 높임말이고 안 가는 낮춤말이야. 자기성 바뀔 때는 가를 붙인다. 저는 안 씨입니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저는 안 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안 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안 씨입니다 하면 틀려. 쌤은 서씨입니까? 저는 수능 안 가입니다. 알겠죠? 저는 수능 안 가입니다. 쌤도 수능 안 씨입니까? 이렇게. 상대방은 씨를 써줘야 돼요. 자기는 가를 쓰고요. 그 다음 8번 높임에 쓰이는 조사, 깨서, 깨 등은 깍듯이 존대할 태생 공용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하고 구어한테는 이가 한태가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가나 한태가 더 어울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문 보세요. 아버지께서 도착하셨습니다도 되고 아버지가 도착하셨습니다도 되는 겁니다. 9번 이름 앞에 직함을 넣으면 낮춤말이 되고 이름 뒤에 직함을 넣으면 높임말이 되고 그러니까 홍길동 과장일 때는 낮춘 거고 과장 홍길동일 때는 높인 겁니다. 누구를? 홍길동을 낮췄다 높였다 그 말이야. 홍길동 과장일 때는 높임말 과장 홍길동 할 때 홍길동을 낮춘 말. 그러면 저분이 홍길동 과장입니다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과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10번 가족에게 앞전법을 적용할 때는 제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부모님을 항상 자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앞전법은 가능하지만 부모는 그 누구라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말씀이고요. 부모는 항상 시를 써줘야 됩니다. 부모는 다 시를 써줘야 돼. 쌤, 제 아버지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아니고요. 11번 같은 공동체 사람끼리는 윗사람한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라고 써야 되고 다른 공동체일 때는 저희라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과 저희 학원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학원에 수강생이 됐죠. 같은 공동체야. 그럼 원장님 우리 학원에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같은 회사 사람한테는 사장님한테 하더라도 우리 회사요 이렇게 말해야지 저희 회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저희 회사, 저희 학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12번 고맙다 감사하다는
과거형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가 아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씁니다.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그 다음 13번 문서에는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문서에서 사장님이지 사장님 쓰고 사장지지 알겠죠? 문서에는 사장지지 사장님 원장지상 문서에서는 대통령지상 문서에서만 근데 문서가 아닐 때는 님자를 써줘야 됩니다. 문서가 아닐 때는 4번 14번 방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장님실이 틀렸습니다. 사장실 원장실 알겠죠? 님은 직책 때문에 묻는데 요것만 여기서 신랑님 신부님은 틀린 말이구나. 그냥 신랑 신부를 해야 되구나.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 제가 알았던 어뢰적으로는 다르게 있으면 7번 13번에서 문서에는 존칭을 쓰지 않는다 할 때 님자를 쓰지 않는다고 님자를 아니요 선생님이 선생을 높이는 도이지만 한 단어야 한 단어가 단어 또 네. 당연히 써야죠. 나라 민족 교리는 낮추지 않는 거고요. 또 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사동과 피동입니다. 자, 사동과 피동 표현이 있는데요. 사동은 뭐 하는 게 사동이냐면 시키는 거예요. 피동은 당하는 거예요. 시킨 거냐 당한 거냐 차이입니다. 그러면 안 시키고 내가 있어. 그러면 사동 반대를 뭐라 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사동 반대를 주동이라 그래요. 영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영어를 왜 알아두셨냐면 간혹 시험에 한번 이따가 보면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꿨을 때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라고 말이에요. 그럼 피동은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했어. 의도로 갖고 이 반대말을 능동이라고 합니다. 자, 사동의 표현이 2개, 피동의 표현이 2개가 있습니다. 2가지씩.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사동인지 피동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문장을 주면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 2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은데 종합반에서는 그냥 사동인지 피동인지만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사동 피동 보시면요. 시키는 거라고 있어. 파생적 사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 이 말은 뭐냐? 파생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파생어로. 파생어로 만들려면 접사가 붙겠죠. 그죠? 접사 이일이기 우고추 이에도 애자도 있고 시키라도 있지만 이일이기 우고추는 꼭 외워두세요. 이일이기 우고추가 붙으면 이게 사동으로 바꾸는 파생어가 되어버립니다. 접사니까요. 둘 다 먹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먹다를 가지고 먹다에다가 이일이기 우고추를 집어넣었으니 이렇게 먹이다 해버리면 내가 밥을 먹다는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밥을 먹이다는 내가 안 먹고 시킨 거야. 딴 놈한테 먹게끔 시킨 거야. 파생어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통사적 사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통사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어요. 통사가 뭐였냐면 문장. 그러면 두 단어, 두 어절 이상으로
투어제 이상으로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면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사동이 됩니다. 먹다를 먹게 하다 이렇게 하면 투어제를 돼가지고 먹게 하다, 밥을 먹게 하다. 내가 먹게 했다. 그러면 내가 안 먹는 거 딴 놈을 먹게 시킨 거지. 이게 통사조 사동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피동도 파생적 피동이란 말이 있고 통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파생으로 만듭니다. 파생 만들어 접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접사를 집어넣을 때는 이희리 기를 집어넣으면 당하는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자, 먹다에다가 내가 먹다는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먹히다는 당해버립니다. 먹으면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통사의 피동은 뭐뭐하게 되다를 쓰거나 어지다를 씁니다. 어지다를 쓰면 통사적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먹게 되다 이렇게 쓰게 되면 통사적 피동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를 이제 아셔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개의 차이도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밥을 먹이다는, 내가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는 직접 떠먹여 줄 수도 있고요. 차려두고 빨리 먹어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먹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는 직접 떠먹여 준 건 아니고요. 간접만 되거든요. 아, 이런 차이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첫 번째, 자, 시키다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시키다는요, 바로 붙여 쓰게 되면 접사가 됩니다. 바로 붙여 쓰면 접사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심부름하다. 시키다를 바로 붙였으면 심부름 시키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보면, 자, 내가 심부름하다, 내가 심부름 시켰다 보면, 내가 심부름하다는 내가 했지. 주동입니다. 내가 심부름 시켰다, 나는 심부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뭐가 돼? 사동입니다. 이럴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시키다를 썼으면 내가 안 해야 되죠. 딴 놈이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가 해놓고 시켰다고 말이 안 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틀린 문제입니다. 가령 출근하자마자 히터를 가동시켰다. 맞나? 틀린 겁니다. 지가 가동했죠. 근데 시켰다고 구라친 겁니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나는 청주행정고시학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사람이다. 틀렸죠?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 맞출 때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시키다 대신에 뭘 넣어봐야 돼? 그렇죠. 시키다 대신 뭐를 집어넣어야 돼? 하다를 넣어서, 그죠? 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어버려. 히터를 가동했어. 학생을 교육했어. 그러면 시키다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시키다 대신 하다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시키다는 틀린 말. 근데 여기서는 맞는 말이죠. 나는 나는 동생한테 심부름 시켰다, 야. 나는 동생에게 심부름 했다는 안 되지. 그럼 시키다는 맞는 거지.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 문제 유형 두 번째.
이중피동은 틀린 겁니다. 이동 표현 틀렸다. 자, 여기서 이중피동이라는 걸 봅시다. 이 피동이, 여기 피동 보세요. 피동이 접사를 집어넣을 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다시. 이 기를 집어넣는 피동이 있고, 그 다음 뭔가 하게 뭐야? 되다를 집어넣는 게 있고, 그 다음 뭘 썼어? 어지다를 집어넣는 게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낮춰서 써볼까요? 자, 되다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지다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요 두 개를 같이 붙였어. 1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똑같은 색깔로 써볼게요. 1번. 더다라고 써볼게요. 보이게 되었다. 틀린 말. 보이다에다가, 되다를 썼어요. 틀린 말. 그 다음, 흰색으로 쓸게요. 흰색으로. 되다, 어지다. 잘 되어진다. 틀린 말. 이중피동. 되어진다. 틀린 말. 그 다음, 요거 보세요. 이렇게 섞었어. 3번. 반대 방향으로. 색깔을 똑같이 어지다, 되다. 지게 되다.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 틀린 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 요 4번입니다. 요 두 개를 섞어 쓰는 것. 자, 보이다에다가 어지다 쓰면 틀린 겁니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낸 게 아니고 이어를 줄여버립니다. 이어를 줄이면 뭐가 될까? 보여지다 이런 말이 틀렸다는 게 시험에 잘 읽혀진다, 보여진다, 쓰여진다 다 틀린 말입니다. 이중피동 틀렸구나. 이런 형태를 좀 알아달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 두 가지가 이겁니다. 실은 심화할 때 더 들어가는데 일단 이 정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 수업반은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단 이게 안 돼 있으면 심화 수업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거에다가 심화를 더 붙여라. 그건 꼭 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사동과 피동. 1번 사동. 나무를 하여금 어떤 거 시키는 겁니다. 사동문행사 파생적 사동, 파생어로 만드는 겁니다. 요번에 어긋나 사동점에서 이리기 우추를 집어넣습니다. 예자는 없애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통사의 사동은 기하다를 붙입니다. 체험분을 시키다. 이거는 시키다를 붙였으면 접사예요. 파생어입니다. 근데 주의하라겠지. 그죠? 사동 만들기 놔둬도 됩니다. 리얼 사동문의 의미 해석은 요겁니다, 요거. 직접 간접이 다 되고, 요거는 하나만 되고, 간접만 되고. 그래서 파생 사동문은 직접 간접이 두 가지가 다 되고, 통사적 사동문은 하나의 의미로 간접만 된다. 더 알아두게 보시면, 이중 사동이 들어간 게 있거든. 자다를, 자기하다를 재우다라 그래요. 이하고 두 개 들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이중 사동은 맞는 말. 2번, 더 알아두기, 두 번째 더 알아두기. 유의할 사동 문장. 지나친 사동 형식. 식으로 시키다 함부로 쓰지 말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불필요하게 사동을 해서 이건 맞춤법인데요. 그녀를 보면 항상 설렌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럼 설레이다는 내가 설렌 게 아니고 밥을 먹이다 딴 사람부터 먹게 했지. 설레이다는 설레게 했다 뜻입니다. 딴 사람한테. 틀렸죠. 그래서 아예 맞춤법을 해보세요. 설레이다 틀리고, 헤매이다 틀리고, 개이다 틀린 말. 따라서 배이다, 대이다, 기대이다, 목매이다, 되네 다 틀린 말. 이런 말이 아예 우리말이 없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맞춤법으로. 그 다음 2번 피동입니다. 개념 남에게 행동을 입어서 당하는 거, 당하는 거. 피동문 형성, 파생적 피동. 동사 어근의 전미사 이를 집어넣습니다. 통사도는 어지다나 개대다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대다나 당하다를 붙이잖아. 이건 접사야. 붙였으면 대다나 접사입니다. 그 다음 더 알아두기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알아두기 두 번째에서 이중피동은 틀린 편이다. 요거 별표.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놔두고 2번은 심할 때 하는 거고요. 3번 부수답 요건 하세요. 부수답 피동은 부서지다다. 자, 요거 하나 외워두시는데요. 부수다를 피동으로 하려고 했을 때 어지다를 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어지다를 넣었는데 부수어지다에서 부서지다라는 우리 말이 없어. 이때는 부서지다다. 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렇죠? 정확한 이 정도. 맨 마지막 더 알아두기는 맞춤법 문제인데요. 세다, 세우다. 세다는 자동사야. 세우다는 타동사, 목조가 있을 때. 피다 자동사, 피우다 타동사다. 깨치다. 본인이 알 때 깨치다고 깨우치다는 남한테 알게 하답니다. 에다는 목조가 있어야 되고 에이다는 목조가 있으면 안 되고 뭐 이 정도 맞춤법인데요. 이 정도만. 좀 쉬었다가 부정 표현하겠습니다. 쉬었답니다.